더 블록 3편 수용소를 탈출하여 사막으로 가다. 깨어있음, 자제력, 신뢰성, 책임감 같은 태도는 스파르타식 훈련이나 수업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태도를 갖추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자제력의 유익, 신뢰성의 유익, 사력있고 깨어있는 마음의 유익을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로 이런 기회를 그레는 수용소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갔다.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 탈출해 새삼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같은 부족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겔리를 조용히 불렀다. 겔리는 그렘보다 한 살 많은 아주 영리한 소녀로 생활력이 강하고 강건한 체력을 가져 남자들처럼 함께 뛰어놀던 친구다. 우리 여기서 조망쳐야 한다. 백인들이 없는 넓은 밀림지대 아니면 사막지대로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겔리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렌을 쳐다보면서 입을 악물었다. 의기투합이 된 그들은 매일 몰래 만나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함께할 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헌데 우리만으로는 어렵다. 함께할 친구를 찾아야 한다. 겔리의 가족도 천연두로 전멸을 해 고아가 된 상태로 둘은 오누이처럼 의지하면서 함께할 친구를 우선은 같은 가디갈 부족들부터 찾아내면서 또 다른 동조자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명이 넘는 새로운 애들이 수용소에 들어왔다. 사막지대에서 살던 부족이라고 했다. 생김이 거치고 피부조차 더 검은 그들이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모습에 이끌린 그레는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샌디에게 가까이 하며 낯설어하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말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대로 의사소통이 되자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잡혀온 내력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사막 부족으로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함께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그레는 탈출 계획을 터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수용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그들은 탈출 계획에 동조하며 도망칠 장소를 사막지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앞장섰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 전체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유는 사막에서 살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며 이번에 함께 온 20명 전원에게 은밀히 탈출 계획을 알려주었다. 탈출에 동조한 숫자가 근 50명 정도가 되고 착착 탈출 계획을 세우던 중 수용소에 큰 문제가 생겼다. 천연두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백인들이 소독을 하면서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있었다. 삽시간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 죽은 시체가 매일 밖으로 실려나갔다. 이때 그레는 샌디에게 사막에서 온 동료들에게 천연두를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아무도 모르게 인두 접종을 시술해 나갔다. 그레는 스스로 천연두에서 살 수 있었지만 다른 애들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술사가 천연두로 생긴 그렌의 고름을 그 또래의 몸에 상처를 내어 발라준 덕택임을 알고 있어 사막에서 온 애들에게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직도 조금씩 고름이 나고 있는 것을 그들의 팔에 상처를 내어 발라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꼭 천연두를 앓고 있는 것 같이 열이 나고 열꽃이 피지만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을 주술사와 비술은 알고 있어 열심히 시술했다. 우두를 맞는 효과를 낸 것이다. 삽시간에 퍼진 천연두는 면역력을 가진 애들만 무사했으며 수용소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예상한 대로 그렌과 겔리 그리고 샌디를 비롯한 사막에서 온 애들은 천연두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 백인들도 당하여 우왕좌왕하느라 감시가 허술해지기 시작했다. 때는 왔다. 그래는 샌디에게 도망칠 기임을 알리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그날 밤
죽은 시체를 밖으로 실어나르느라 감시원들은 분주해진 틈을 타 그렌과 게일리 그리고 샌디 등 가디갈 부족 그리고 사막 부족 전 인원 50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샌디가 외쳤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샌디는 본능적으로 사막으로 가는 방향을 암기해도 밤길도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새벽 동틀 무렵 그들은 사막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찬란한 자유를 만끽하며 달리고 달렸다. 50대 주술사 비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령대는 모두 10대와 20대로 아직 여물지 않은 젊은이들로 혈기왕성한 이들을 주술사 비스의 조언을 받으며 샌디와 그렌의 지휘 아래 용감하게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40도가 넘는 사막길은 뜨겁고 거칠었다. 사막에서 온 애들은 맨발로 사막을 맨땅처럼 걸었지만 비슬, 그렌과 같은 가디갈 부족들은 발바닥이 아파 걷지를 못했다. 더구나 모래 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는 발바닥을 갈라놓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몇 분 동안 쉬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그 틈에 다시 발바닥을 살펴보니 가시 끝이 대부분 부러져 있었다. 가시가 박힌 곳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부러진 가시들은 살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온통 가시풀들이 널린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막에서 온 애들은 웃으며 발걸음도 가볍게 사뿐사뿐 걸었다. 이 가시풀들은 모래땅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잎사귀가 룰러로 민 것처럼 빳빳하고 끝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이 풀들은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시가 박힌 자리는 쿡쿡 쑤시고 빨갛게 부풀어 올랐으나 뒤처지면 죽은 뿔이 나는 것을 알고 있는 가디갈 부족들은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다. 모두가 철저한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벼랑한 샌디가 뛰어가 모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여기다 우리가 숨겨놓은 장소다. 모두들 달려가 모래더미를 맨손으로 헤쳤다. 비슬, 그렌 등 가디갈 부족들은 어리둥절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모래를 헤치고 찾아낸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것을 묻어놓다니. 가디갈 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4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